플레이오토 이제 들어가셔서 아까 환경 설정에서 카카오톡 스토어를 설정해서 이렇게 전체 사이트에 카카오톡 스토어가 보여지게 해놓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장님들 상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추가 클릭. 이거는 많이 하셔서 이제 익숙하시죠? 엑셀 파일로 일괄 추가 클릭. 다음 찾아보기 클릭.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넣었던 거 카카오 반품 3,500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열게 하셔도 되고요. 신규 등록 전용 모드 클릭 업로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500개 금방 업로드 될 거고요. 카카오톡 스토어는 플레이오토로 등록할 때 빨라요. 사장님들 이게 플레이오토라고 다 빠른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토도 API라든가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마켓하고 연동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거는 빠르고 좀 느린 건 느려요, 등록하는 게. 약간 옵션 지마켓은 조금 느린 편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카카오톡 스토어 티모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10,000개도 금방금방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업로드도 굉장히 빠르네요. 500개 업로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나왔죠.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류가 뜨면 여기 결과 엑셀을 클릭하셔서 오류 값을 확인하셔서 내가 엑셀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닫을게요. 그러면 전체 분류 500개 중에 제가 분류명으로 바꿔놨으니까 이 분류명으로 보여지겠죠. 자, 카카오 반품 3,500원 500개가 선택이 되셨습니다. 이 500개 저는 등록하면서, 그러니까 판매 중으로 넘기면서 세트를 볼 거라서 지금 세트를 미리 만들지 않았어요. 참고해 주세요. 판매 중으로 넘길 때 세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500개 상품 중에 카카오톡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세트에서 내가 등록할 카테고리를 잡고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 카테고리를 해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전체 카테고리 이렇게 하면 500개 전부 다 판매되기로 뜨지만 잘 봐주세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전체 카테고리 중에 주방용품이 47개. 자, 이 주방용품은 뭐겠어요? 텀블러죠. 제가 텀블러 아까 받았잖아요. 이거는 텀블러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면 가장 좋겠죠. 카테고리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47개를 먼저 텀블러 카테고리로 등록을 해볼 거예요. 대기를 클릭. 여기서 페이지당 상품 수 전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1,000개든 2,000개든 판매되기를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전체 선택 변경을 클릭 아니에요. 그냥 마우스 커서를 대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가서 판매 중을 클릭하시면 세트 값이 나옵니다. 자, 세트가 없으면 세트 추가. 그쵸? 세트 추가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볼게요. 세트 추가 사장님들은 누르시면 돼요. 저는 해놨으니까 수정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세트 이름 반품 3,500원이라고 세트 이름을 잡았습니다. 카테고리 아까 제가 47개만 텀블러 따로 등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방 자 하단에 있더라고요. 주방 여기 주방 식기 용기 클릭 보온 보냉용품에 있는 보온 보냉용품에 텀블러 있거든요. 텀블러 들어갈게요. 자, 텀블러까지 클릭하고 이거는 세 분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하단에 이렇게 떠요. 자, 하단에 이게 뜨면 여기까지 맞게 하신 거예요. 카테고리 수정. 나중에 상품 수정할 때 수정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냥 적용함, 수정함 누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상품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 1:1 비율 노출로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할인 설정 안 하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소문내면 할인과 톡딜 할인은 제한이 있어요. 한 번에 할 때 뭐 10개, 30개까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등록할 때는 소문내면 할인, 톡딜 할인은 설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정하시면 등록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개별로 등록할 때나 아니면 사장님이 등록한 상품을 수정하면서 소문내기 할인과 톡딜 할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톡스토어 특징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설정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시지 않는 겁니다. 특정 기간 설정 안 할 거고요. 상품명에 특수 문자가 있다면 제거해서 등록해 주세요 하고 특수 문자 제거 해놓고요. 미성년자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체크. 자, 요 밑에 있는 세부 정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부가세 부분에 상품 정보 사용, 새 상품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크만 하세요. 전시 상태는 전시 중으로 하시고 다음 쇼핑 전시함, 쇼핑하기 전시함. 이거 사장님들 저랑 같이 기본 설정에 전시함 해놓으셨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세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시함 잡으셨어요. 그러면 오류가 날 거예요. 등록 안 될 거예요, 사장님. 참고해 주세요. 이제 기타 설정 들어가 볼게요. 클릭. 이미지, 추가 이미지 사용할게요. 아까 저 추가 이미지 4개까지 살려서 이미지 4개 다 만들어 놨죠? 1, 2, 3, 4까지 사용할게요. 5는 왜 체크 안 해요? 체크를 못 합니다. 추가 이미지는 최대 3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미지 리사이징. 이미지 리사이징은 말 그대로 뭐 작은 이미지를 크게 늘릴 경우 혹은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징을 할 것이냐예요. 저는 따로 적용은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적용하셔도 되세요. 이건 사장님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라 작은 이미지를 늘릴 경우에 좀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옵션의 추가금. 옵션 추가금이 있는 상품을 모든 옵션을 영원으로 변경해서 등록을 하실 거냐, 영원인 옵션만 등록하실 거냐, 오류 처리하실 거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옵션이 추가금이 있는 거 등록을 만약에 이렇게 성공 처리로 모든 옵션 영원으로 등록한다면 그 옵션을 고객이 선택했을 때 100% 역마진이죠. 100% 역마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류 처리하라고 해놓지만 저는 옵션 추가금이 있는 거를 등록하지 않았기에 오류가 나진 않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세요. 품절 옵션 전송은 사장님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DB 받아서 등록할 때 보시면 재고 수량이 있었어요. 막 999 우리 보통 그렇게 있어요. 이거를 품절 옵션을 전송함을 체크해 버리시면 만약에 999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999개가 다 팔렸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스토어가 이 상품 재고 영원이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럴 일이 거의 없고 공급사가 재고를 몇 개 갖고 있던 내가 판매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그 공급사 상품을 5개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950개 팔았어. 그쵸? 그러면 재고 0이잖아요. 의미가 없죠. 저희는 직접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송 안 함, 위탁 판매니까 전송 안 함이 맞고 만약에 사장님들이 판 물건, 사장님들이 뭐 제조한 물건을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거 전송함으로 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그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의 재고를 스토어에서도 체크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상품을 여러 마켓에 등록을 하실 거면 전송 안 함이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옵션 길이 설정은요. 제한 글자 수 뒤부터 그냥 자르는 게 있고요. 제한 글자 수가 찾는데 옵션이 길어요. 그러면 공백을 중간중간 제거하고 뒤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옵션명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옵션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걸로 설정을 할게요. 옵션 제외 등록 따로 하실 필요 없죠. 자, 포인트, 뭐, 사장님이 만약에 상품 구매 시 포인트 지급하실 거면 체크하실 수 있어요. 상품 리뷰 시 포인트 주실 거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들의 선택이시고 사장님들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기본 설정을 다 했네요. 이제 배송 정보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정보 설정. 당연히 택배 배송이겠죠? 택배 배송. 선택 배송 방법 따로 방문 수료 퀵 서비스 아니니까 체크하실 필요 없죠. 묶음 배송은 불가하죠. 묶음 배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 출고지. 동일 출고지 상품 묶음 배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등록하는 5만 개가 다 묶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일 출고지니까. 그쵸? 그래서 사장님들이 묶음 배송은 무조건 불가로 사용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사장님이 무료 배송을 하신다. 모든 상품을 다 무료 배송하겠다. 그러면 묶음 배송 가능하셔도 상관없죠. 무료 배송은 배송비가 없으니까. 그쵸? 묶음 배송 불가 저는 할 거예요. 저는 무료 배송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정보 사용해요. 오너클랜이 무료면 무료로 등록. 오너클랜이 2,500원이면 2,500원으로 등록. 오너클랜이 3,500원이면 3,500원으로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 구매가 굉장히 많은 마켓이에요. 자, 필기도구 하나 사요? 여러 개 사죠. 그쵸?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작은 상품들이 많아요. 가격대도 작고 물건도 작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구매가 많고 젊은 사람들의 구매가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옵션을 여러 가지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때 배송비 정책이 무료 배송으로 있으면 옵션을 여러 개 구매하지 않겠죠. 그 사람이 너무 비싸니까. 배송비가 다 얹혀졌어요. 2,000원짜리 샤프가 배송비가 얹혀져서 5,000원이에요, 하나가. 그러면 그거를 두 개, 세 개를 살까요? 옵션을 다양하게 구매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상품 정보 사용으로 항상 등록을 합니다. 자, 출고지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출고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스토어 어드민에서 출고 배송지 관리 제가 아까 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도 상품 정보라면 참 좋겠지만 반품 배송비는 세트 값으로 단일로 등록이 되십니다. 아까 전 3,500원으로 DB를 받았고 3,500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교환 배송비는 반품 배송비 2배, 7,000원 등록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시면 무료 배송일 때는 최초 배송비.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 정보를 사용해서 등록을 하기에 무료 배송일 때는 지금 제가 반품 배송비 3,500원을 설정했기에 3,500원 곱하기 2, 7,000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만약에 2,500원 배송비 상품이라면 초기 배송비 2,500원 더하기 반품 배송비 3,500원으로 6,0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반품 교환지도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AS, 내가 사용하는 사장님들, 제가 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화기는 듀얼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새 뭐 알뜰폰 저렴하죠? 알뜰폰으로 따로 핸드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개인 폰으로 너무 하시면 내 개인 전화인지 고객 CS인지 사실은 구분 안 돼서 다 받으시다 보면 사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별도로 구분해 두시는 거 이사 오래 하실 분들은 꼭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AS 받을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객들한테 남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AS나 반품 교환 관련돼서 저는 반품 교환 시 성함 기재 후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략하게 남겼고요. 혹은 반품 교환 시 뭐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반품 교환 시 임의로 반품지로 회수 시 배송비 고객 추가 부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남겨주셔도 되겠죠. 왜냐면 간혹 뭐 직장을 다니는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품을 신청하고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루트로 물건을 보내버려. 그러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AS에다가 그런 내용 추가로 넣어주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품 교환 시 임의로 반품지로 회수 시 추가 배송비 고객 부담될 수 있습니다. 라든가 임의로 반품지로 회수 시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뭐 그런 멘트들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서상간 배송 가능하죠?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시고 자, 제주 지역 뭐 3,000원? 뭐 4,000원? 지금 배송비가 조금 더 올랐을까요? 이전에는 한 3,000원 받았어요, 오너클랜. 지금도 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지만 고객한테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4,000원, 6,000원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안내는 뭐냐면요. 원래 톡스토어는 추가 배송비 안내만 가능했어요.
추가 배송비를 받아주지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안내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추가 배송비를 받아주는 기능이 생겨서 이렇게 추가 배송비 받아주는 기능을 설정하셔서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배송 정보 설정까지 다 되셨어요. 사장님이 머리말 꼬리말을 넣으실 게 있다면 여기다 머리말 꼬리말을 넣어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확인. 보시면 반품 3,500원짜리고 텀블러예요. 항상 선생님들이 스토어 등록하실 때는 내가 만든 세트의 저장 카테고리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 필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톡스토어 등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르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시작하고요. 여기 작업 관리를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등록한 게 잘 등록이 되고 있나 먼저 확인합니다. 성공이 되고 있나. 왜냐하면 처음에 뭐뭐뭐에서 오류 뜨면요. 거의 다 오류 뜰 확률이 크거든요. 그게 아마 배송 정책이 제대로 안 돼 있든가 세트 값에서 내가 뭐 잘못 적었든가 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다시 네, 상품 관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 내 마케팅 클릭해보면 판매 중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오고 있죠. 빨리빨리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 47개만 등록해보고 나머지 거는 어떻게 잡는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판매적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우리 500개 중에 47개만 등록했죠.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밑으로 내려보면 표준 카테고리의 나머지가 문방구 사무종이, 사무용품, 문구류 쪽에 막 453개의 카테고리가 넘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필기도구로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등록하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53개만 잡았어요. 표준 카테고리. 자, 표준 카테고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사장님들? 왜냐하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필기도구를 같이 등록하는데 카테고리 텀블러를 다 텀블러에 등록해버리면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검색하는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는 게 조금 더 노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표준 카테고리에서 나눠서 등록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려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귀찮음은 감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 아주 많이 안 잡아먹거든요. 자, 453개 판매 대기 클릭. 페이지당 상품수 상관없습니다. 전체 선택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1000개, 2000개 다 판매 대기를 클릭하시면 모두 다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판매 대기 클릭, 오른쪽 마우스, 전체 상태 변경에 커서를 그냥 대시고 판매 중으로 넘어가서 클릭하시면 또다시 세트 값이 나오죠. 저는 이번에 이 텀블러로 등록하면 안 되겠죠. 카테고리를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수정을 해도 돼요. 저는 카테고리는 계속 바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 가지 카테고리로 5만 개를 등록하겠어요.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무조건. 카테고리 바꾸는 건 수정해요. 세트 이름 바꾸는 거는 추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고요. 반품 3,500원 동일하고 이번에는 문구 쪽이잖아요. 필기도구예요. 필기도구 찾아볼게요. 문구 사무용지 클릭. 중분류에 필기용품 클릭. 연필 샤프로 하셔도 되고 기타 필기용품도 있네요. 어떤 걸로 많이 검색이 될까를 생각해서 여기서는 가주시면 돼요. 분필보다는 연필 샤프가 검색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그쵸? 펜도 펜이나 리필심 펜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타 필기용품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신학기니까 연필 샤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확인만 누르면 되죠. 왜냐하면 수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세트 값은 다 동일할 거예요. 저장 카테고리만 바꾸면 돼요. 그쵸? 바뀐 거 확인되셨으면 카카오톡 스토어 등록 시작하기를 또 누르시면 등록이 시작이 되실 거예요. 제가 500개를 다 등록하고 보여드리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47개 등록했던 게 다 등록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47개.
카카오톡 스토어 41개 등록됐는데 작업 현황 가보면 6건이 실패네요. 아, 브랜드가 15자 이내로 입력돼야 되는데 제조사를 복사하다 보니 브랜드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면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가 이렇게 만약에 중국 거는 이렇게 보통 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이게 염려되신다면 제가 한 것처럼 제조사 복사 브랜드 붙여넣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등록될 거예요. 다만 그 안에 값이 좀 적겠죠. 아니면 제조사 복사해서 브랜드 붙여 넣으시고 그때 상품명이 긴 거를 체크하셔서 상품명을 브랜드명을 잘라주시거나 그 상품들만 브랜드를 제외하셔도 돼요. 자, 저는 그냥 브랜드를 없애볼게요. 그쵸? 브랜드를 없애서 저장 여기 있네요. 제가 저장을 잘 못 찾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고 자, 저장이 됐으면 얘는 상품 상세는 닫고요. 그러면 요 상품 6A3이에요. 만약에 요거 하나 본다. 그러면 상품 관리에서 자, 6A3 요 상품이네요. 요 상품을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이거 다 브랜드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정 버튼 누르시고 네, 브랜드 컨트롤 A에서 전체 다 지워주시고 저장. 자, 그럼 요거 2개 저는 수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2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상태 변경, 판매 중 가시면 동일한 필기도구로 등록이 되시겠죠? 등록 시작하기 필기도구로 제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텀블러인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제조사도 15자 이내네요. 죄송합니다. 제조사도 바꿨어야 합니다. 제조사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얘 바꿔서 한번 수정하는 거 보여드리면 수정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러거든요. 얘를 제조사를 뒤에 있는 제조사를 그냥 빼버리고 앞에 있는 거로만 등록을 할게요. 톡스토어는 그렇게 좀 제한이 많은 마켓은 아니고요. 좀 까다롭거나 하는 마켓은 아니에요. 자, 요것도 똑같이 제조사도 너무 길잖아요. 이거 15자라서 아마 요것도 다 안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제조사에 캐리보틀 되어 있는 여기만 남기고 앞에 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저장했어요. 그러면 요거 2개는 등록이 돼야 맞겠죠. 상태 변경, 판매 중 변경합니다. 아까 제가 요거 연필 샤프였으니까 수정 들어가서 바꿔주는 게 맞죠, 원래는. 빠르게 그냥 바꿔볼게요. 아까 어디 썼는지 제가 기억이 나서 텀블러로 다시 들어갔고요. 텀블러인 거 확인하시고 등록 시작하기 다시 하시면 작업 관리 들어가 볼게요. 등록이 되나? 성공하죠. 보통 이거 안 바꿔요. 귀찮아서 사장님들. 그러니까 바꾸시면 사장님들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상품을 등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스토어는 다팔자가 공유가 안 되고 다팔자로 연동이 안 되는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브로 마스터 상품 코드, 사이트 상품 코드를 다운을 받아서 품단종을 해줘야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품단종 하시는 거 배웠고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 엑셀 누르셔서 슬레이브 전용 양식으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브 전용 양식 다운받을 때는 내가 등록한 마켓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두 선택 해제, 카카오톡 스토어 선택, 적용하기, 열기, 엑셀 파일 열리죠? 마스터 상품 코드와 사이트 코드를 제외한 모든 값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삭제, 나머지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파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사장님이 어디에 두실지 사장님 마음이고 바탕화면에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그냥 진행할래. 그러면 톡스토어 품단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브이로그 거시고 이쪽 화면에다가
단종하는 W 코드 넣고 품절이라고 모두 다 넣어주시면 브이로그업이 읽어서 알려드리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 품단종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품단종 배우신 거 다시 강의 한번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톡스토어 등록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톡스토어를 이렇게 등록하시고 나면 분류 상품명을 삭제를 해주셔야만 그때는 전체 카테고리 잡으셔야 돼요. 분류 상품명으로 삭제를 500개를 해주셔야만 다른 상품을 또 사장님들은 미등록으로 이 안에 넣으실 수가 있겠죠? 미등록으로 넣어서 또 등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삭제할 때는 사용자 임의 분류, 클릭, 오른쪽 버튼, 분류 상품 일괄 삭제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용자 임의 분류를 안 넘어가고 여기 분류 미지정에 있다. 그럴 때는요. 검색 초기화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있어요. 삭제한 상품 수 200개씩 가능하고요. 전체 선택 클릭 오른쪽 버튼 상품 삭제도 가능하세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까지 하시면 플레이오토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플레이오토로 등록하는 모든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장님들께 플레이오토의 특징 몇 가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